올해로 경력 23년 차의 고참 간호사 최은영 씨.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 국가 격리 질환자들을 돌보는 전문 간호사지만 전문 병상을 확충하는 공사를 하는 동안 잠시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 간호사는 그동안 입어왔던 간호사복을 벗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성과급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의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의료가 상업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벌이는 더 이상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치로 저희가 다음 주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설, 하루 평균 8,500명의 외래 환자가 다녀가는 서울대병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먼저 성과 중심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공 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듭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히 조성돼서 무사 안일주의도 개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시작됐다. 2000년대 초부터 의사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서울대병원은 성과 연봉제 확대를 지시한 정부의 지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조합은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실 파업 처음 해보는데 병원에서 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일지 조금 떨리고 걱정도 되고 하긴 하는데 전체 조합원 1,800여 명. 성과 연봉제 확대 실시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는 민감하다.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환자가 더 아프기를, 국민이 질병으로 병원비를 더 쓰기를, 그래서 병원 수익이 더 늘어나기를, 그것으로 나의 성과급이 늘어나기를, 혹시 그것을 바라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 여러분, 파업으로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암덩이를 떼내는 수술입니다.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늘 함께했던 환자 곁을 떠나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거기엔 2013년 비상경영체제의 경험이 있었다. 그때 당시 오병희 병원장 취임하고 나서 비상경영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새 병원장 왔더니 곳간이 비어있더라. 이제부터 병원 경영은 비상체제다 라고 하면서 부서별로 비용을 줄일 계획,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내라 라고 했고 한 4개월 정도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4개월 이후에 평가를 했더니 같은 동기간 전년도 대비 추가 이익이 162억이 났어요. 환자가 늘었나? 봤더니 환자는 늘지 않아요. 오히려 입원 환자는 줄었습니다. 봤더니 1인당 환자가 서울대병원에 와서 쓰고 간 돈이 늘었어요. 비상경영체제는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병원이 얻은 추가 이익은 162억 원이었다. 4개월간의 비상경영. 그러한 수익 증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말하자면 소독 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처치를 매기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품으로 그게 나오면서 처치를 끊도록 말하자면 환자에게 돈을 매기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주사가 빠지지 않도록.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물품들이 환자가 부담하는 물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매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텔가덤 IV라고 하는 이 제품을 들어와서 돈 못 받던 것을 이제는 주사를 잡고 해서 주사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주사 잡고 나면 전에는 테이프로 붙였던 걸 이걸로 했지만 돈 안 받던 거를 다
다 돈을 받는 걸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돈 안 받고 나가는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밴드 하나 붙여줬다고 이걸 뭐 얼마를 받겠습니까? 100원을 받겠습니까? 50원 받겠습니까? 그런 비수가성 물품을 수가가 매겨지는 몇백 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물품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물품은 값이 싼 것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신축성이 되게 좀 좋아요. 신축성이 좋고 얘는 일단 잘 안 되고 이게 얘는 지금 작아서 그런 신축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찢어져요. 뭐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뭐 잘못 붙여서 이렇게 떼야 되면 떨어져요. 근데 옛날 주사기는 안 이랬거든요. 몇 번씩 붙였다 떼도 이게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품의 단가를 낮추다 보니 질이 떨어져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입에서 넣을 때는 이걸 쓰고 목에 바로 넣는 걸 기관 절개관 여기 목에서 바로 넣는 거 할 때 이걸 쓰라고 저희가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관 점막에 닿아도 점막을 상처 입히지 않는데 얘는 엄청 딱딱하고 빨대같이 엄청 딱딱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리로 넣는다 치면은 그 기관 점막을 막 핥힌다 그래서 상처를 내서 피가 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 이걸 없애고 이걸로 다 바꾼 거예요.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가 제품을 사용해 병원 수익을 늘렸다는 현장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어떤 입장일까? 환자 진료 수익이 늘은 거는 의료 재료를 싼 걸 써서라기보다는요. 그것도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수가가 오른다거나 뭐 그거는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진료 수익이 는다고 보긴 힘들고요. 그 전부터도 병원에서 어떤 경영난이 있을 때 비용 절감, 예산 점검을 할 때는 진료 파트는 안 건드리고 그 이외의 파트들을 아까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거지만 행사 비용이라든지 의료 불급한 거를 미루거나 줄이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노조에서는 진료랑 연관 지어가지고 하시는데 그거는 병원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시 비상 경영과 관련된 서울대병원 진료 파트의 내부 문서다. 물품 사용 10% 절감을 통해 30억 원의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도 명시했다. 비수가 물품을 수가 물품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에 환자가 돈을 내지 않던 화상 거즈를 돈을 내야 하는 패드로 바꾸겠다는 방안. 소독 세트도 병원이 부담하던 것을 환자가 돈을 내는 물품으로 바꾸고 혈액투석이나 큰 주사를 맞을 때 붙이는 반창고도 환자가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병원이 부담했던 물품도 저단가의 물품으로 교체하는데 그 한 예로 라텍스 장갑을 값싼 비닐 장갑으로 바꾸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은 2013년 8월 병원 워크숍 자료에 담겨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병원 워크숍이 아니라 병원 내 한 개 부서 워크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체 부서 워크숍이요? 일반 부서에서는 약간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부서장,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이건 그렇고요. 하여튼 그거는 병원 지침하고 무관한 겁니다. 네. 바뀐 물품이 일부 있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전품목은 아니고 제가 몇 가지를 확인했었는데요. 그런 물품들이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다 흔히 쓰는 일반적인 물품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선에 있는 간호사와 의사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간호사들이 불만을 강하게 표한 병동은 기존에 쓰던 장갑으로 다시 바꿔줬는데 약간 그렇지 않은 병동 있잖아요. 조금 연차 낮은 간호사들이 많고 그런 데서는 그냥 새로 바뀐 좀 안 좋은 장갑을 계속 썼어요. 양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심하게 악화가 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좀 일부 좀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이 제시한 평가 지표 중에는 비수가 재료 불출 감소율, 즉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물품을 줄이는 비율을 비중 있는 평가 항목에 넣고 있다. 등급과 점수까지 매겼다. 비수가 네. 재료 불출 감소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일부 약간 좀 뭐 방만한 점이 있었다면 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필요한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 필요하지만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썼던 거를 네. 이제는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까 네. 맞춰 써라는 그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걸 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쥐어짜는 거예요. 마라숙은 쥐어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볼펜 한 자루라도 지금 적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병동에 A4 용지를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박스밖에 신청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아껴 쓰면서 쓰거든요. 우리가 딱 피부로 와닿는 거는요. 비수가 물품을 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무용품이 아니라 환자인데 쓸 수 없는, 먹일 수 없는 비수가를 쓸 수 있는 수가용품으로 교체하라는 뜻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요.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는 의료용 젤도 일회용품을 써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병원 측에서 제공했던 반창고들도 낱개 포장품을 사용하면서 환자들이 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수가성 물품들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났다고 한다. 소변줄을 꽂고 나서 예전에는 이 면반 창고를 허벅지에 붙였었습니다. 붙였었는데 이제는 요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를 요거를 고정을 한다고 이거를 붙이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처치 물품으로 오는 물건이 2장 정도 와요. 매주 2장 정도의 종류가 있으니까 한 20개 정도, 한 40종류 정도가 저희 병동에서는 처치 물품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수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뭘 이거를 해서 안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자라는 거지. 네. 그런 겁니다. 환자들이 돈을 내지 않았던 용품이 돈을 내는 물품으로 하나둘 바뀌는 사이 환자들만 모른 채 병원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실적과 목표는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부서별 성과급이었다. 그게 이제 부서별로 4개월 뒤에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부서가 잘했냐. 잘한 부서, 수익 많이 내고 돈 아낀 부서한테 성과급을 더 줬죠. 그 성과급은 카드에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 잘했다. 영상의학과 직원 1인당 40만 원씩 카드에 넣어서 주는 거죠. 간호부의 어떤 병동이 잘 못했다. 이 병동은 간호사 1인당 10몇만 원씩 카드에서 넣어서 주는 거죠. 이 돈 써라. 난생 처음 그런 데서 회식 안 해봤는데 회식하러 X를 와라. 한강에 유람선 타고 야유회하니까 몇 월 며칠 한강으로 와라. 백화점에 이제 카드 맡겨놨으니 직원들 다 가서 한 30만 원씩 등산용품, 옷 맞춰 가라. 그 돈이 다 이 돈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기함을 했어요. 왜냐면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수가 끊지 않는 물건 같은 거 다 싼 걸로 쓰는 걸 바꾸라고 했고요. 수가 끊는 물건 다 비싼 걸로 바꿔가지고 환자들한테 돈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우리 직원들 그런 걸로 돈 더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 돈 어떻게 생긴 돈이죠? 병원장이 꿀나온 병원이에요? 말씀이 안 하세요. 이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데요? 진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긴 돈입니까? 노동조합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질대로 써가지고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돈이에요? 어떻게 만든 돈입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그런 돈이 처음 생긴 돈이에요. 이거 재원이 어디에요 재원이죠? 2013년 단 4개월 동안 부서별로 실적 경쟁을 하고 재료비를 아껴서 저질 재료를 써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지난 2013년의 경험은 성과 연봉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했다.
직원들이 자기 고용이 걸려 있고 임금이 걸려 있으면 지금은 비수가로 있는 물건들도 직원들이 서로 찾아오겠죠. 그게 내 성과가 되고 내가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서 내가 고가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까지 알아와서 어느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있다더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환자 생각하겠습니까? 내 고가 잘 받을 생각하지. 결국 노조는 성과 연봉제 확대 실시를 반대하며 파업을 선택했다. 성과 연봉제는 지금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했을 거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노동조합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한다 안 한다 지금 못 박아놓고 나중에 제가 그 한 말에 책임을 지라고 들이대면 그다음에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되고 혹시 최대한 협의를 하되 합의가 없더라도 정부의 지침은 지킬 겁니다. 정부, 병원 경영진, 환자, 노동자 중에 누가 의료를 돈벌이로 하지 않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주인공이신데 알 수가 없어요. 의료라는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당해도 뭔지 몰라요.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걸 폭로할 수 있고 그리고 돈벌이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나면 의료가 돈벌이로 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둘러싼 공공병원의 돈벌이 의혹은 서울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병원은 전국에 5개의 병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들 5개 병원에 공문이 내려왔다.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이사장의 지시사항이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유일하게 강동구 내에서 보훈병원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대형 병원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환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공공의료기관이면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후속 대책은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할지, 감염 관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 이런 게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떨어진 진료 실적을 어떻게 메꿀지, 검사 실적을 어떻게 메꿀지. 거기에는 서울, 부산, 그리고 광주, 대구, 대전 보훈병원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보다 월 21억 이상 필요, 이적, 단순 투약 처방 환자, 고혈압, 당뇨 등 대상 검사 및 검진 활성화, 실적 정체된 주요 검사, MRI, CT, 초음파 활성화 노력. 검진과 고가의 검사를 늘리라는 것이었다. 그 메르스가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진료 이제 그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기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대기 환자를 좀 좀 진료를 하라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표현상에서 이제 뭐 좀 이게 목표 달성해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있었지만은 실제는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료를 좀 해라 이런 얘기했던 겁니다. 이사장의 지시사항이 내려진 이후 현장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공문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이 공문에 나온 대로 검사들을 단축하거나 진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료 일정을 짤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고가의 검사를 확대하는 식으로 병원 수익을 얼마나 챙겼을까? 병원 측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걸 목표 달성 못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그동안에 그 자기가 이제 안 왔던 분들은 동네 의원 쪽으로도 많이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협력병원으로도 많이 가버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은 사실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노조 측의 평가는 다르다. 보훈병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서울중앙보훈병원의 경영 실적을 평가 분석한 결과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환자는 연간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신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 목표치를 초과해 개인 진료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진료 금액과 단가에서 목표치에 준하는 경영 실적이 나왔다고 말한다. 메르스 여파를 상당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료 인원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메르스의 여파를 100% 흡수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1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목표치를 거의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시켰다. 그만큼 하반기 때 메르스가 6월 달에 있었으니까 하반기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상당히 병원 진료 실적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1,400여 병동이 있는 서울중앙보훈병원이 이뤄낸 목표 달성. 그렇지. 하지만 메르스의 여파를 이겨낸 그 성과가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진료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영업을 하는 곳인지 이 서류만 보면 그 성과나 진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게 의료기관인지 영업회사인지 이제 좀 자괴감이 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환자들에게 돈을 받는 물품을 늘리고 고가의 검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형 공공병원들이 성과와 실적을 앞세우는 사이 의료의 공공성은 흔들리고 있다. 돈보다 환자의 아픈 손을 먼저 만져줄 따뜻한 의료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